부부의 세계 이래서 옛날 사람 그렇게 뷰.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유쾌, 상쾌, 통쾌한 캐비너스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본격 뚜루뻥 방송 캐비너스입니다. 카메라가 앞에 있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 부부의 색 3편인데 네, 끝나기 전에 우리 호배님이 또 조인해 주셨습니다. 주제가 너무 근데 이렇게 보면 되죠. 카메라를 봐도 자꾸 카메라 보면 카메라를 보고 카메라를 이렇게. 보고. 네. 저 너무 주제가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일산에서 일 끝나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가 스토킹 얘기가 남았어요. 이태호가 박인규 시켜서 지성으로 스토킹을 하잖아요. 맞아. 사실 스토킹 엄청 많이 나와요. 거기 엄청 많이 네, 나오네. 드라마 전체가 스토킹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막 지선우 그리고 그 여회장 신복도 이태호랑 지성우랑 계속 스토킹을 하고. 맞아, 사진 찍고. 웬일이야. 스토킹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많이 나오는 거. 네. 그래서 범죄자들 투성이구만. 정상이 없다니까 그 안에서. 그나마 정상인이 그 박선영 부부 있잖아요. 맞아. 거기가 약간 근데 이제 거기도 그나마- 이제 막 불륜 막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막판에 가서는 약간 힐링이에요. 그 커플이 약간 너무 그나마. 약간 귀여워졌어요. 마지막에. 이게 실제로 극에서도 박인규가 출소 후에 네. 그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내 여자친구인 맞아. 것처럼 따라다니긴 해요. 그리고 막 민현서가 직장을 옮겼는데 거기에 와서 민현서 뭐 어딨냐 해가지고 또 박인규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지선우의 도움을 받아서 민현서가 다른 데로 가려고 왔는데 막 거기 기차역 같은 데 따라오고 그랬거든요. 너무 끔찍하다. 그리고 막 이태호한테 돈 받은 다음에 그 민현수한테 돈 주면서 이 정도면 돼? 맞아. 나 이 정도 능력 있다. 매달 이 정도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결혼하자고 갑자기 그렇죠. 맞아. 그리고 근데 과연 이게 스토킹에 대해서도 우리가 처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그렇죠. 지금 할 수 있나요? 스토킹을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데 그게 경범죄. 벌금 10만 원. 10만 원이에요? 아니요 이거? 벌금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게 경범죄 처벌법 3조 1항 41호에 지속적 괴롭힘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 대해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10만 원 이하? 네, 구류 또는 과료의 형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럼 이거는 뭔가 이성적으로 접근할 때만 스토킹인 거네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그렇진 있어요. 않아요. 네네. 그냥 우리 여기에 상대방의 명시적 맞아요. 의사에 반하여 맞아요.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왜냐면 성별과 상관없이 스토킹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딱 구속 요건을 명확하니까 범죄가 처벌되는 요건을 명확하게 정하기가 되게 그러니까요. 어렵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네. 법안이 계류된 지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근데 법률로 만들어지지가 아직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형사처벌이 국가가 이제 어떤 개인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려면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해서 좀 이렇게 딱 특정 짓게 그쵸.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하면 이게 범위가 너무 넓어져 버릴 것 같아요. 이게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이렇게 하면 지금 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잘 지내다가 내가 얘가 싫어졌어. 그러면은 얘 행동 하나하나를 스토킹으로 그냥 고소해버릴 수도 있고 나중에 뭐 그렇게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조금 구성 요건을 만드는 게 조금 까다로워서 아직도 제정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이긴 하겠네요. 그것 때문에 법이 안 만들어지고 있기에는 너무 피해가 커가지고 그렇죠. 저 며칠 전에 그 N번방 그 공익요원 담임교사 스토킹 맞아. 사건 그건 진짜 심각했어요. 보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정도로 다른 사람을 악의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그 멤버방에서 약간 같은 역할, 공범 같은 역할을 네. 했던 어떤 공익근무요원이 네. 자신의 그 은사 네. 그, 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 담임 때 선생님. 담임 선생님. 선생님을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했던. 네. 그 이후에 8년 동안 스토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교사가 중간에 이름도 바꾸고 막 주소를 바꾸는 거는 너무 많이 바꿨고 이름도 바꾸고 심지어 주민번호도 바꿨는데 이 사람은 얘를 찾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찾았지? 뭐 아마 교사 생활을 계속 하셨으면은 그 정보를 가지고 또 추론해가지고 찾고 찾아서 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약간 징역을 사시긴 사셨던 것 이렇게 같긴 해서 한데 살았는데 나와서 또 그랬다고요? 또 조주빈이랑 그 이 담임교사의 딸을 살해 모의를 해서 그게 굉장히 문제가 기사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분이 좋아하는데 왜 살해? 약간 스토킹이 약간 좀 약간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또 뭐냐면은 아까 저희 대화를 하다가 그것도 다 스토킹이었네요라고 하나하나 뭔가 발견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생각보다 스토킹에 대해서는 좀 둔감한 편인 것 같아요. 나 좋으면 쫓아낼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거 N번방 그 강모 씨 그 스토킹 사건도 저는 사실 처음에 듣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피해가 어떤지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되게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뭐 살인, 뭐 상해, 강도 이런 거는 뭔가 이미지적으로 잘못을 명확하게 했다라는 그게 확 드러나는데 스토킹? 우리가 쫓아다니는 건가? 뭐 훔쳐본 건가? 막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계속 연락을 한 건가? 이렇게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심각성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인식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요새는 그래도 많이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게 스토킹을 생각을 하다가 막 우리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뭐 친구들한테 들었던 얘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뭐 좋아하는 어떤 애를 좋아해서 걔네 쫓아갔다. 집에 맨날 기다리고 있었어 막 이런 것도 다 스토킹이잖아요. 스토킹이죠, 사실. 그쵸. 그런 거 같아요, 되게. 그럼 학생 때 이렇게 친구가 수업이 끝나길 기다리는 것도 스토킹인가요? 친구의 명시적 명시 의사에 반하면. 그치만 아니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쵸, 명시적으로 거절을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 은행 나오시면 내 황장군 알아? 그거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스토킹이야 그거. 근데 그 영화에서 기다리지 말라고 했어요? 명시적으로? 그건 잘 아니 모르겠는데. 3년 동안 안 나가는 거면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도 혼자 기다리는 거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왜냐면은 옛날에 한번 상담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있는데 네네. 그 상담해 주셨던 분이 왜 스토킹했어? 당해서 아 진짜요? 야 이렇게 진짜예요? 나 이렇게 내 스토킹 당했다 사실 고백하는데 이렇게 유쾌하게 웃을 줄은 몰라서 와이 변호사님 진짜로? 근데 진짜? 그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확한 의사 전달을 꼭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이게 그러니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는 게 뭔가 대처를 할 수 있거나 그 구성 요건에 아예 힘들어하지 이렇게 오묘한 미소를 짓고 기분 나쁘게 뭐예요? 여기는 그렇게 왜냐면은 좋아하는 거죠. 여기 사람들이 당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눈만 걱정하고 입이 이렇게 웃고 있어. 카메라 나올 거야 이거. 미안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변호사들도 이러던데 지금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 방송 건수 나왔다 해가지고 그런 거야. 우리나라의 죄송합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죄송해요. 인식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셨죠? 죄송해요. 반성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오히려 그 공익근무요원 그분이 네. 징역을 사신 것도 그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보진 않았는데 네, 저도. 아마 추정을 하기에 말씀하신 걸로 대로 이제 스토킹만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뭐 협박죄라든지 맞아요, 뭐 맞아요. 그런 걸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바둑 기사분 중에 조혜연이라는 기사님이 계신데 그분에 대해서도 어떤 팬이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해서 최근에 구속된 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도 기사를 좀 읽어보니까 스토킹에 대한 거는 이제 너무 아니고. 이제 네. 약하다 보니까 뭐 재물손괴 그분이 운영하시는 그거 뭐라 그러죠? 바둑 학원 같은 데를 뭐라 그러죠? 기원. 네, 기원. 기원에다가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 단어. 너는 내 여자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써놓다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죄명을 다른 범죄로 해서 네, 구속영장 네. 청구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당사자가 그러니까 피해자가 뭔가 스토킹이라고 느낄 만큼 하면 스토킹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협박을 하거나 뭐 말씀하신 뭐 재물손괴를 하거나 이런 맞아요. 식으로 빨강을 싫어. 근데 그게 애매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상담을 받으러 갔던 것도 이게 스토킹이야 싶어서 상담 받으러 간 거거든요. 왜냐면 반대로 역으로 내가 괜히 명예훼손이나 혹시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떤 거요? 아니에요. 망상? 이런 곳이니까 여기가 지금 아니 여기는 뷰티풀 마인드 뷰티풀 마인드. 이런 사람한테 지금 범죄 피해 변호 맡기겠어요. 이런 사람한테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듣겠습니다. 아니 도끼병이라고 웃지 말라고요. 아니 도끼병 아니 근데 잠깐만 우리 좀 진지하게 한번 들어봐야 돼. 맞아. 미안해 이미 미안해. 지금 테이크 15분이 넘어가는 거 같아요. 농담이고 저도 그래서
그래가 너무 근데 궁금해가지고 그 스토킹 하신 분은 누구세요? 어디 이게 그냥 뭐 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인. 지인이고. 네, 지인인데 여기까지만 가는 그 학교 안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네, 뭐 학부인지 대학원 이런 거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학교 안에 있던 경우였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어떤 여성분이 좋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참 이게 성별이 없는 게 네. 중요해.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은 아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여성이시면 저도 좀 확실하게 알았을 텐데 아. 이게 아니니까 이제 했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은 거고 왜냐면은 또 진짜 이게 무섭긴 했겠다. 약간 아우팅이나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럼 그쵸, 제가 오히려 그럴 수 명예훼손으로 있죠. 되거나 좀 그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민 엄청 하다 갔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모호한 단계 정말 여기 나오는 스토킹에 대한 것만 딱 됐을 때는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또 왜냐면 또 학교다 보니까 그런 상담들을 엄청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 케이스나 상담 되게 많이 들어오고 근데 사실 형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학교 이렇게 조직이나 단체 내에서 그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없으면은 사실상 이제 그냥 피해자들이 뭐 자퇴를 한다든지 뭐 옮긴다든지 약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힘드셨겠네. 그리고 그게 눈물이 나지 말고. 근데 이제 아니. 근데 꼭 이런 일이 있으면 피해자가 떠나잖아요. 그게 사실 안타까운 그게 일이에요. 좀 더 힘든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힘든 게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다? 이게 당사자한테는 정말 큰 마음의 스트레스죠. 부담일 건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모욕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이런 게 가미가 되지 않으면 이게 좀 규율하기가 애매하고 맞아요. 근데 이게 점점 커질 수는 있는 건데 이게 정말로 나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래에.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스토킹 규제를 위해서 입법화가 어려운 이유가 아까 구성요건이랑 이제 맞닿은 얘기인데 스토킹이 뭐냐 유형화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다양한 맞아요. 행동들이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데도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이제 또 너무 많아지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 좀 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때 성당 선생님도 되게 무서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이제 뭐 학교에서 하는 일 아니고 이제 이런 거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공부를 하시니까 이제 스토킹으로 몇 번 계속 경찰서 찾아가도 이제 대처가 안 되고 그런 뭐 분리명령 보호 조치도 당연히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큰 범죄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사건 접수가 되는 경우가 생각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네.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또 그 궁금한 이야기 Y라는 데에서 중년에 결혼을 하신 커플이었는데 약간 어떤 경제적인 그리고 또 신체적인 것도 있고 그런 학대가 좀 있어서 어머니가 이제 그 전 결혼해서 이제 있으신 딸들한테 피신을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 남자분이 이제 쫓아온 거예요. 아이고. 쫓아와서 말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무서우니까 딸하고 같이 나가는데 그 딸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한테 불을 낸 거예요.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실제로 사망을 하신 사건이 있더라고요. 불을 질렀다고요? 네. 한 도로변에서. 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따라다닌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다 하는 게 뭐 이런 무서운 결과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불을 왜 지른 거야? 글쎄요. 진짜 또라이인 거죠. 마무리할까요? 찝찝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늘 이번 네. 주제가 조금 사실 어두운 네, 주제였어요. 맞아요. 스토킹 관련 법을 입법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제 스토킹 하는 사람도 하는 사람인데 피해자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에 맞아요. 대해서 그건 좀 진짜 필요하겠네요. 신경을 진짜 많이 써서 입법을 해야 될 것 같고 스토킹을 한 번 했을 때는 가벼울 수 있지만 계속하면은 이건 범죄라는 피해가 더 커진다는 측면에서 재범일 경우에는 처벌 강화라든지 그리고 재범 방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마무리하기 전에 흥미로운 것도 하나 찾았잖아요. 외국의 입법 예들을 조금 한번 찾아보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영국에서 좀 특이한 법이 있다고. 그 저번에 데이트 폭력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었잖아요. 근데 데이트 폭력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해서 이제 영국의 가정폭력 전과 공개 제도에 데이트 폭력까지 포함된 그런 범위의 가정폭력 전과 공개 제도가 있대요.
클레어법이라고 하는데 클레어가 이제 제가 기사를 보기에는 피해자 이름이었던 것 같고 이제 그 남자친구한테 죽임을 당했는데 아이고. 알고 보니까 그 남자친구였던 사람이 그 전 여자친구도 죽였고 아이고. 살해했던 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인 간의 폭력 전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그 과거 자기 연인의 과거 폭력 전과, 데이트 폭력 전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데이트 폭력을 했던 사람이구나.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로서 가정폭력 전과 공개 제도라는 걸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내가 데이트하고 있는 사람의 데이트 폭력 관련 범죄를 내가 조회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관련된 것만. 네, 그거 관련된 것만. 네. 왜냐하면 데이트 폭력이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특징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일 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좀 되게 놀랐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그 사람의 사생활에 침해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개인정보 누군가 만나기 전에 이거 조회해보고 만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그렇게 거죠. 될 수 있다는 아니면 이 사람이 생각에는- 조금 이상하다 이러면 그러니까 뭔가 소명할 수 있는 그럼 뭐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도 잘 소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그렇긴 같고. 하겠네요. 왜냐면은 뭐 그게 크게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그냥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허용해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심사하는 대부분 제도가 이런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대부분 멀쩡하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도 굉장히 멀쩡했죠. 아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멀쩡한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뭐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뭔가 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정보 조회를 해보고 네, 그것도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입법을 좀 촘촘하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사이인지 이렇게 소명하는 증명할 것도, 수 있는 맞아요. 방법도 그러니까 아무나한테 해주는 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쵸. 네. 그건 그렇죠. 네. 맞아. 참 어렵네요. 근데 피해자를 근데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는 그런 제도가 좀 잘 도입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반복해서 또 그런 확률이 네. 또 높으니까. 높으니까. 네.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그 사생활 침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요. 좀 어두운 주제였는데 그래도 다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네. 스토킹 얘기 오늘 해봤고요. 그러면은 부부의 세계는 재밌다. 재밌다. 부부의 세계는 재밌다. 가야 우리 되는데. 오늘 마지막 회를 보고 또 부부의 세계. 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뀨뀨뀨라고. 부부의 세계 이래서 옛날 사람 아. 이렇게 뾰. 뀨.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난 써봤는데.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